네, 반갑습니다. 오늘 인천복지정책본본봄의 발제를 맡게 된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유혜숙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요, 인천복지의 미래를 그려봄인데요. 미래를 그려보기에 앞서 현재 인천복지 정책을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복지가 민선 7기에 와서 어떤 전환을 하였고 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인천복지의 새로운 지평과 성과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복지는 어떤 방향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전환과 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천복지 정책을 둘러봄에 있어서의 함의는 무엇인지, 더 나은 인천복지를 위해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복지의 방향인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인천복지는 인복드림인데 당당한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인천복지 드림, 그래서 인복드림을 이제 추구하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권리로, 그리고 그 힘을 시민 참여형 복지로 하겠다. 그래서 시민력에 중점을 두었고요. 그러한 관점과 시민력을 토대로 인천복지 정책의 어떤 전환과 도약을 이룬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보시면은 사회복지적으로 보면 인천형 복지는 기존의 자녀적 복지, 즉 선별된 사람들을 시혜의 관점에서 주는 것에서 제도적 복지, 보편 시민의 복지를 향해서 권리의 관점으로 주는 그러한 그 전환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인천복지의 전환과 도약을 보시면요, 크게 큰 틀로 보시면은 인천복지의 관점은 시혜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변화되었고, 복지 시스템은 점점 이제 고도화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인천시가 예산도 특히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도 이제 획기적으로 늘렸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매개할 수 있는 기반인 이제 저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책 형성의 방식도 다른데 하향식에서 이제 시민 참여형, 즉 상향식 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자녀적에서 제도적 복지로, 파편적 복지에서 좀 촘촘한 복지로 전환되었고, 분절적 복지에서 통합적 복지를 추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혜에서 권리의 관점에서는 어떤 정책이 있냐 하면 시민들이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려면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각하는 복지 인식 교육, 그 다음에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주체로서의 시민복지정책 아카데미, 그리고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시민들이 모여서 인천복지를 살펴보고 더 나은 복지에 대해서 나답게 내 공간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 사회복지 학습 동아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복지기관들을 매개로 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복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복시민참여단의 정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천복지의 이제 관점은 그렇고요. 시스템이 좀 더 고도화, 탄탄하게 되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인천시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세 축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사회복지비가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에는 총 이제 11조 9천억 원이 돼서 총 규모의 증가액의 45.4%까지 이제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공무원을 늘렸습니다.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인력이 61.4% 이제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인 경우 그 외에 1,700명 이상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돼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 1조 6억 원 정도의 숫자가 잘 안 읽어지네요. 너무 많아서 아무튼 이렇게 그 1조 7천억 원 이상의 그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가 그냥 정책이 대응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임 2030의 정책을 매개로 해서 그 복지의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종사자 처우에서는 이제 민선 7개에 와서 아주 획기적인 그 전환을 도약을 이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그 박남춘 시장님이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 뭐 이런 것을 상당히 오래 강조를 하시면서 그 결과 종사자들에 대한 획기적인 하여튼 그 처우를 개선했는데요. 그 결과 서울에 이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2위로 이렇게 그 처우 개선이 좋아졌다라는 공식적인 게 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사회복지 분야 특히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는 전국 1위를 수상했다라는 이거는 이제 인천 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도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은 예산뿐만 아니라 장기 요양 요원 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그 종사자들이 그 힘을 채워가는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플랫폼의 기능으로서 정책도 개발하고 그리고 시민 참여형 복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긴급 돌봄이라든지 틈새 돌봄이라든지 그 공공 돌봄의 길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사회복지의 어떤 사적 영역에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공성 확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천복지의 전환에 있어서는 하향식 방식에서 시민 참여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예는 인천 시민복지 기준선인데요. 단순히 시민 복지 기준을 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운 것을 넘어서서 그 과정에 있어서 211명의 복지계 공무원, 시민 그리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서요 70회가 넘는 수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의, 토론회, 간담회, 국제 심포지움, 그 다음에 500인 토론회 등등을 해서 시민들의 성찰, 학습,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복지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민참여 예산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그 상징적 정책 형성의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결과 이제 인천복지기준서는 이렇게 5개의 영역에서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를 추구하는 그런 보다 탄탄한 그 인천복지를 향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 지금 이제 실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에서 대표적인 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편복지를 실현했는데 일상회복지원금을 모든 시민에게 이제 지원을 해서 시민들이 보편적인 어떤 그 위험 앞에서 그 좀 대우받고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나타낸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보건의료 영역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향해서 닥터카를 이제 운영을 하고 공공의료 체계를
견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만들고요. 취약지의 응급의료 지원, 응급의료 그 기관을 지원하는 도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스템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노인 영역에 있어서 초고령 사회를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 분야의 예산을 20%를 증액을 하고요.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 카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분야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치매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올해 인천 시립요양원이 개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치매 노인을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치매 안심학교 등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노인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를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노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보는 주체로 동등한 시민으로 보고 시민권을 누리고 노인도 공동체를 향해서 후배 시민과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그 참여하는 그런 선배 시민으로서 이름 붙이고 그 선배 시민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여긴 남동구인데요. 남동구는 20개 동 모두에 선배 시민 참여단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정책을 했다라고 하고, 저 뒤에 남동구의 복지국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했던 그런 분이라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요. 그 외에 이제 미추홀구도 4개의 모든 복지관들이 선배 시민의 거점 센터로서 새로운 노년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온라인 이제 소통 창구, 즉 전국 최초로 인천 장애인 복지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아 가족 지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제 복지부에서의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고 일자리 확대 지원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돼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요.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그 장애인 테크니컬 에이드 센터, 즉 그 맞춤형 보조기구 등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고요. 다음에 이제 아동 같은 경우는 인천이 추구하는 게 산무 정책인데요.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그리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키고 아동 학대 예방, 그러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와 관련돼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결혼 이민자 취업과 관련된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다양한 이제 일자리 정책들 또 교육 정책들을 펼쳐서 행안부 장관상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쾌거를 보이기도 합니다. 여성과 관련돼서는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기초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펼치는데요. 여러 가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도 하고 여성 친화 기업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우수기관으로 이제 수상도 하게 되고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도 최우수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사회 복지가 파편적 복지에서 촘촘한 복지로 이어지는데 그 사례는 긴급돌봄 서비스. 그래서 전국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의 그 모델이 되고 있는 이런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요. 이동지원 서비스라든지 공공돌봄 서비스의 기반을 구축하는 그리고 그 틈새 돌봄까지도 촘촘하게
그 채워가겠다 해서 틈새 돌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데요. 인천형 긴급 그 복지 확대를 하게 되고, 특히 이제 공공 임대주택 4만 호를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들, 노후의 주거 개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인천시 푸드마켓에 이제 배달 서비스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초로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아주 파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는 분절적 복지, 이제 각자 따로 하던 복지에서 통합적 복지로의 그 복지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긴급 돌봄 통합 체계 구축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데, 복지계가 보건의료계와 함께 긴급 돌봄 그 지원단을 만들고 서비스에 있어서도 복지와 보건의료가 같이 연합해서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요.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와 시범사업, 거기에 관련된 적극적인 지원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막 급하게 인천형 복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이제 그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천 복지의 어떤 새로운 지평, 그리고 그 전환에 있어서, 성과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올 이제 인천 복지가 이렇게 큰 함선이 방향을 틀듯이 그 전환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도약을 이루는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복지의 관점이 바뀌었죠. 이제는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권으로서 누리고 같이 책임도 다해야 된다는 이러한 그 시혜를 넘어서 권리로 갖고, 그 다음에 정책 형성의 방식이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그 복지 정책의 방식도 다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인 복지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 복지 시스템을 그 이제 만들었다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 복지 정책은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로, 그 다음에 좀 분절적 복지에서 이제 좀 촘촘한 복지로, 파편적 복지에서 통합적 복지를 추구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의 전환과 도약에 의해서 인천 복지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이 민선 7기에 와서 인천 복지 기준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게 단순한 복지 정책의 기준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세운 것을 넘어서서 복지의 눈으로 인천을 둘러보고, 그 다음에 미래상을 그려본, 저는 최초의 그 정책 형성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는 왜 이렇게 낮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언제 우리가 인천 복지를 향해서 좀 둘러보고, 그리고 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 함께 공동 성찰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의 눈으로 인천을 성찰하고 미래상을 그려본 그러한 과정을 굉장히 중시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 사업도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시민교육으로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매개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다 함께 잘 사는 인천을 위해서 복지가 부수적인 게 아니라 엔진으로서 중추적 기능이다라는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복지가 하나의 뭐 영역, 아동, 청소년 뭐 영역을 넘어서서 다른 영역까지 연결해서 좀 통합적 복지로, 그리고 또 핵심적인 그 영역으로서의 복지로 그 이제 지평을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시민 참여형 복지.
그래서 복지가 시민을 주체로 세우는 그러한 복지로서 자리매김했고, 시민이 그냥 공동체의 한 부수적인 복지의 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받는 존재를 넘어서서 함께 공동체에 참여하고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지 정책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앞에서는 인천복지를 둘러보고 함의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인천복지의 미래상을 뒤에 나오실 패널들께서 얘기를 하실 건데, 저는 앞으로 그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이제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시민 참여형 복지 정책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시민의 정책 참여에도 강화하고, 란츠 게마인데라는, 여기 뭐 스위스의 그 정책 얘기인데, 시민들이 모여서 거의 정책 축제를 하는 거죠, 총회를.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시민의 그 역량 강화, 그래서 시민 교육이나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공론장을 만들고 더 나은 복지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많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실질적 시민들의 권한이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기준선을 넘어서 이 복지기준선이 이제는 균형 발전에 있어서의 그 추진으로 더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취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분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돌봄의 환경까지 돌보는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과제를 좀 적어 보았습니다. 예, 이상 인천복지 정책을 돌아보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인천복지의 새로운 지평 그리고 성과에 관해서 유해수 원장님께서 직접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인천의 복지의 새로운 지평은 쉽게 이야기하면 인천형 복지가 되겠죠. 인천형 복지는 나온 이야기처럼 시민이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으로 복지국가,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일, 거기에 미래지향적으로 복지를 소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른 영역과의 조화를 통해서 복지가 인천 발전의 주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관점의 전환, 여기에 복지의 공공성을 좀 더 확장해 보자고 하는 논의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구체적인 발현이 인천복지 기준선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인천의 복지가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 이렇게 인천의 미래를 그리는 만큼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 가운데에는 농아인협회에서도 참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